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먼저 살펴보자면, 미국 증시 되게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PCE가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치이기도 하면서 3월 달에 5.2%보다는 확실히 꺾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깎이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증시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금리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요거 이제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향후에 이 금리 관련해서는 괜찮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PI나 PPI 역시도 여기서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줄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115.07달러 플러스 0.8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 혼조의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 달러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원 달러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아마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줄어들고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원 달러의 행방에 대해서 한번 무제한적으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보면서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같이 봤던 PC 숫자 5%대 아래로 꺾인 4.9%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현재 증시에 내부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의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 CEO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바닥 신호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인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역시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요거 왜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파색이 옅어진다. 미국 증시 짙어지는 상승 기대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남은 이 FOMC 두 번에서 50pp씩 두 번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미국의 금리가 2%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이야기를 했던 게 3에서 4%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50bp씩 두 번 더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속도를 조절을 한다고 25bp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번은 쉬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이제 지금 물가가 확실하게 꺾이고 있는구나 라는 시그널과 엮여갖고 긍정적인 지수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겠구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긴축이죠. 근데 중국은 이 완화예요.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였다면 유럽 쪽에 조금 더 영향을 한국 증시가 많이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이 중국 쪽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중국 쪽에서 금리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유럽도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P5 공장을 증설할 준비를 돌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증설 준비하면은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공장의 틀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스마트 팩토리 쪽이 먼저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갔다면 거기다가 이제 장비를 세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 세팅 끝나면 이제 소재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재까지 부품까지 보는 이렇게 순서대로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요거 한번 재밌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장비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햇빛과 바람이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OCI가 급등을 했죠.
제가 이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을 하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조선사 쪽이 비상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조선 쪽이 뭐 때문에 비상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이 불황 때 숭령공들이 다 떠나고 지금 이때 숭령공들의 위치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성이 안 나와가지고 산업현장이 멈출 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재 쪽이, 자, 과연 여기서 이걸 버텨 나가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못 버텨 나가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이 중국산이 대부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중 1에서 수입하는 핵심 물자 중 75%가 중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요거를 이제 딱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우리 중국 한번 이탈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제외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한국의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엮여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수년 100년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한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라는 게 사용하면 할수록 수명이 계속해서 깎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수명을 100년까지 늘린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용화까지 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큰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테슬라랑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제외하면 다 저리 가. 약간 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100년이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 전기차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라고 쳤을 때 얘는 그냥 쭉 쓰면 되는 거니까 조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더라도 테슬라 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경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니까 테슬라 제외하면 다 저리가. 그러니까 테슬라랑 엮여 있으면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 이제 이게 과연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상용화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었을 때 더더욱 그런 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데 이를 조금 이렇게 걸량이랑 같이 엮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 에너빌리티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 지금은 그저 그럴 수 있는 하루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온 뉴스랑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중공업 하면은 태양광 쪽은 아니지만 풍력 관련해서는 특히나 해상 풍력 쪽으로 국내 1등 사업자죠. 거기에다가 이를 내수를 바탕으로 수출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파이를 굉장히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산 중공업의 실적이 향후에 이 바람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잡힐 것이다라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이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이 바람 쪽에 이 관심도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현재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한국 말고 해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나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연기금. 이 풍력 발전 단지가 수익률이 되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 야, 이거 이전에 데이터 센터처럼 풍력 발전 단지 역시도 돈이 몰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더욱더 많은 투자가 민간 부분에서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되게 괜찮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수소 쪽에 대한 연구 개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역시도 향후에 주목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원전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죠. SM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처리가 지금에 있는 원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는 연구 개발도 연구 개발이거니와 투자 역시도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무엇보다 미국이 이 영업을 대신해 줄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 어떤지를 좀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음봉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만 물량을 빨렸죠. 뭔 소리냐? 지금 위치는 적극적인 개미 털기다. 자, 이거 보는데 지금 여기서 손절하시는 분들 없겠죠? 이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손절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러한 주식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판다? 이건 뭐 한숨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 계속 이어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매우 매우 좋은 상황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121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선이 이제 머리를 막 들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요거 확실하게 머리 들리면은 그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여기서 61선을 찍고 나서 여기 240일에서 한번 조정을 이때처럼 맞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마저도 뚫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요거 방향 바꾸고 시간을 조금 들리는데 약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런 모습 나왔을 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쭉쭉 쭉쭉 이렇게 가주잖아요. 이런 거 한번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위치 뭐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다. 이 21선이 위쪽으로 돌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일단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뚫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역헤드앤 숄더의 그림에다가 위쪽부터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그림까지도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긍정적인 상승 탄력을 받아 올라가는 그림과 연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21선 이게 머리가 확실하게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지금 5월 30일이니까 5월 달에만 말씀을 드린 거 같이 공부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5월 5일 날 어린이날 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후성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 역시도 5월 8일 날 클라우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5월 11일 날 DDR5 말씀드렸는데 고점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의료기기를 미용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5월 16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8일 날에는 이제 현대바이오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10%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5월 22일 날 제가 교육주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퉁 하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는 지금 5월 26일 날 말씀드린 게 한 3, 4% 정도밖에 안 올라갔고 요쪽은 조금 제하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 둘씩 한 4%, 5%씩 올라가는 게 이제 보여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제 멤버십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좀 종목 찾기가 힘들다,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5월달 거 이거 한 달 정산해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쪽처럼 저랑 같이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번 눌러가지고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그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데 그거 아까워하시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만 들어가도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런 종목들 수익 먹으면은 그보다 많이 벌겠어요.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